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그 오전에 그 피격 장면에 대한 CCTV를 영상을 제출하라고 그때 제가 오전에 이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CCTV 그 자체는 선사의 소유로서 선박 조사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선사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 정부의 열람 등 협조가 이루어졌고 사고 조사 주의 채널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CCTV 내용은 현장 검증 또 선원 증언 청취 등과 함께 전문가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있고 현재 그 조사 중인 중요한 한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진 선사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CCTV가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사안도 있고 그래서 관련 기관들과 또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현재 정부 합동 TF의 기술 분석 과정에서 잔해물과 함께 CCTV를 정밀 분석 중이다. 그래서 분석이 완료되면은 그때 함께 의원님들께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장관님 그 CCTV 영상을 우리 정부가 확보한 게 언제입니까? 시기가? 그건 일주일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 우리 선박의 피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미온적으로 제대로 된 결과를 발표 안 하고 있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이런 의혹들이 많고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영상을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면 그럼 내용은 뻔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혹도 이렇게 잠자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고 또 여야 간사 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우리 위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위원장실에서 조용히 같이 보자. 여야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공개할 수 없다.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해당 공무원들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저 장면을 CCTV 볼 수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의혹을 키우거나 이러는 것이 이 사안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또 그것을 우리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점에 관한 것이다. 지금 그 분석 결과가 곧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 중에라도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 CCTV도 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결론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이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일반적으로 공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외통위 위원들이 같이 보자. 그래야 효과적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나중에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보여주겠다. 그럼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고 안 하고는 장관의 누가 개인이 임의로 내고 안 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에 따라서 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 안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국가적으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면 그 사유를 소명하면 안 낼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보이는 것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까? 장관이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 점을 위원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 조항이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통위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자료 제출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아니 장관이 국가기밀에 관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관 판단으로 비공개로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상임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장관님, 위원장님, 장관께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유조선이죠? 네.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났다고 했는데, 그걸 좀 별도로 조금 장관께 보고를 좀 하시도록 하시는 게 예, 될까 합니다. 아니, 그것은 이따 그 질의 도중에 장관님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소상하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보충 질의는 이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장관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막바지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같은데요. 원인이 예단하지 않고 침착하면서 신속하게 대처한 외교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정부의 대처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칭찬하고 싶고요. 정쟁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두 번째 PPT 하나 대어주십시오. 장관님, 미셸 스틸팍 그 인준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네, 20일. 미국 시간이죠? 네. 예, 우리 시간은 내일 하는데요. 네. 제가 혹시 상원에 편집을 서신 보낸 것도 혹시 말씀 아십니까?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얘기하느냐면 1년 전에 제가 극우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선거에 대해서 이상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좀 모니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지명되는 것을 좀 막는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결국은 돼버렸습니다. 물론 5명 중에는 가장 상대적으로 근데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원 의장하고 간사, 위원장하고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들한테 편지를 서신을 보냈습니다. 뭐 인준을 했기 때문에 지명 철회는 안 되겠지만 제가 저렇게 보낸 이유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거라도 막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이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질문되기로 해서 3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다음 PPT. 첫 번째는 주재국 정부 정통성에 대한 존중. 이거는 뭐 오는 대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미국의 언론의 기고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꼭두각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 질문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우리나라 이 12.3 내란 사태와 매우 유사한 미국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조사위 설치에 반대를 했고요.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치 동맹이라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외교적 중립성인데요. 지금 극우단체들이 미셸 스틸 박 의원이 마치 옛날에 얼마 전에 윤석열을 무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 보내서 구출한다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루머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이 미셸 스틸 박이 만약 와서 한국 내정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분이 와서 혹시라도 이런 방식 외교적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저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미국의 인사 과정이나 주권적인 문제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미국에서 평화운동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목소리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일부. 저는 우리 외교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와서 우리 이런 부분의 우려들을 외교부도 좀 감안하셔서 고려하셔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그 서울에 부임하게 되면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저 통일부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통일부가 지금 오늘 밤입니까? 축구 경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부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침소봉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경시하지도 않는 적절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뭐 극우단체들이 뭐 수억 원을 들여서 또 뭐 퍼주기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단체를 지원하고 행정비용, 티켓값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이제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죠. 정산해서 공개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인 항공기를 보내는 그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짓을 한 데다가 수억 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제가 국정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우단체들 호텔을 모셔서 수억 원을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3억을 적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남북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순수 스포츠 경기에 남북 공동 응원단의 협력 기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인색하게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3월 그러니까 1일 이후로 5월 11일까지 대강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변에 있는 배들이 16개국 39척이 피격을 받았다. 이게 이제 대강 제가 정리를 해본 자료거든요. 저 리스트 올려줘 보세요. 아까 보면은 선사 국적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거부터 시작해서 이란 것도 있고 프랑스 것도 있고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그리스 쭉 이렇게 있습니다. 39척이 이렇게 피격 내지는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걸로 국제 해사 기구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 39건 중에 외교적으로 지금 공식 항의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정부 간에 이란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어떤 외교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한 사례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성명이 나왔고요. 이 성명에서는 이란을 특정하지는 않고 그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정당하지 않다. 이것을 규탄한다. 그런 성명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란 정부와의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이란 측에서 그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그 지금 이란을 이런 문제 가지고 몰아붙여 가지고 득이 될 것이 없다 하는 입장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일본 사례 한번 PPT 올려보세요. 일본의 경우도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외무성 관계자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그 뒤로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다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외교부 대변인이 깊은 우려 그냥 표명한 걸로 돼 있고요. 다음 태국도 상선 4척이 피격되고 불나고 심지어는 사망을 3명이 했습니다. 근데 공개 비난하거나 항의 성명을 발표하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이란 대사 초치해서 항의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도 5월 5일 날 이제 피격이 됐다고 돼 있는데 아마 대통령 간에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프랑스를 타겟팅해서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공식 답변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각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확하게 이 주체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에 외교적 대응을 섣부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혹은 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상황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주체에 대한 명확한 특정 이게 이제 일단 우선돼야 될 테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교적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신중한 대응 이게 이제 지금은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죠? 네, 지금 속 시원히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정부에 드리는 말씀을 좀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제대로 보고를 못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지금 기사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국민들께 좀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이란 당국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아마 이야기가 된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호르무즈 몇만 톤입니까? 200만 배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정부실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간된 통일백서를 두고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 통일지향, 평화적이라는 수식을 붙였지만 핵심은 두 국가 평화적 통일까지 포기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란 세력을 비하하고 있는 장 대표가 헌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사실관계는 중심으로 좀 묻겠습니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통일백서의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표현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 이어져 온 남북 특수관계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 기본합의서도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4조 역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왜 이번 통일백서와 정부의 평화공정정책이 헌법 위반이나 통일 포기가 아닌 것인지 또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왜 사실과 다른 것인지 국민들께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평화공존 정책이고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는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제도화하기 위한 이행 전략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적 두 국가에서 두 국가는 북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와는 이름은 같습니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각 남과 북은 각각 두 개의 주권 국가다. 그러나 외국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적 두 국가인 것이고 북의 헌법은 그 두 국가가 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나라라는 거기 때문에 북의 적대적 두 국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 평화적 두 국가의 두 국가는 1991년 유엔 가입에서의 국제법상 두 국가, 주권을 가진 두 국가의 그 두 국가고 두 번째 또 89년 노태우 정부, 93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의 두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김기용 의원님께서 국가와 체제는 다르다. 말하자면 기본 합의서는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한 것이지 두 개의 국가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 또 유엔 가입에서의 두 국가를 보완하는 그걸로서 91년 12월에 기본 합의서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권 국가는 맞는데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하는 관계성을 정돈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모두 합쳐서 이중지위, 이중적 입장을 그동안 노태우 정부 이래 35년 동안 일관되게 역대 정부가 유지해왔고 이건 정확히 헌법과도 부합합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이것을 말하자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헌법조항에 있어서 3조 영토조항과 4조 평화통일조항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조항입니다. 3조는 규범적 당위적 조항이고 4조는 방법론적 행위적 조항입니다. 이 3조와 4조를 절충한 것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이고 이것은 남북연합과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Denuclearize North Korea라는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죠.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아펙 당시에도 두 정상이 이렇게 표현했죠. Denuclearization of DPRK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긴 한미 국가 간에 논의된 북한 비핵화하는 정부 방침과 통일부에서 발표한 지난 2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정 정책에서 핵 없는 한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핵과 관련된 표현 활용이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가요? 예,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현실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또 북은 한사코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뀐 구조와 현실 속에서 미국의 주류 이 외교 전통 그 외교가에서도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철저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요즘은 이것이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발등에 지금 떨어져 있는 불이고 당장 비핵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그 북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 당장의 과제다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도 역시 그런 한국의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접근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외교부 장관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 나무 피격, HMM 소유주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유조선 통과가 지금 시도 중인데 이 유니버셜 그 위너호도 HMM 소속의 유조선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안전 지역으로 빠져나오니까 그때까지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언론에는 그냥 유조선으로만 나와서 제가 거기까지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부다비에서 우리 정부 측 인사와 이란 측 간에 혹시 그 미팅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 나무 피격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의 장이 있었습니까? 직접 확인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한데 엉켜가지고 그동안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지금 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직접 통화도 하셨고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이란 측 그 누구와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결과 지금 그 호르무즈를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이 결과는 결국 협상의 결과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잘 되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은 그날 5월 4일 피격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소행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피격당했다. 한국도 이 전쟁에 참여해라. 이제 이렇게 압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제 이란 공격이라는 게 명확한데 결국 이걸 협상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 됩니까? 아니,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도 싶지만 지금 사실상 호르무즈 해역에 26척의 한국 그 유조선이 아직도 있고 160여 명의 선원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추가 위험에 대한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공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오전에 제가 위원회 여기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에서 이란의 테러리스트 소행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미국 측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으로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의 경우는 이것을 한국의 언론을 보고 이렇게 그 성명을 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의 결과로 지금 이 유조선이 빠져나오는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 우려가 많고요. 분명히 이 문제는 뭐 외교적 충돌 문제, 또 한국 선박 추가 위협 문제, 또 원유 수급 문제, 이게 정치 외교적 딜레마에 있는 것도 저희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국민들의 이런 그 우려와 걱정을 좀 푸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 그치? 예. 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제 정말 몇 시간 후면은 저희들이 또 조금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오전에 두 국가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봐야 같은 일이 되풀이할 것 같아서 어쨌든 80년대 말부터 이 문제를 계속 다뤄온 이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그때 언론 계셔서 다 보셨으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 씨가 올라갔다가 MDL 넘어오면서 혹은 백도에서 하려면서 범민족 대회 열리고 그때는 통일은 지상 가지고 북한이 조선 하나다 이렇게 할 때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소위 진보 인사라는 분들이 정말 통일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였던 지상 과제, 그리고 우린 하나 민족, 하나의 민족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등등, 정말 그 당시 아마 누군가가 남과 북은 서로 주권국가라는 말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누가 꺼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반통일주의자, 반민족주의자 이런 식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그냥 통일 얘기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다고 외쳐야 이제 이게 맞는 말이고 이랬던 거거든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다 그땐 그런 얘기들을 하셨죠. 그때 누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국가가 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한 세대가 흘러서 바뀌었더니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조금 그랬더니 김정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두 국가라는 말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가고 사실은 서로 쳐다보지 말고 살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했더니 우리 내부에서 지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두 국가다. 이게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얘기를 또 받아서 하시면서 결국 지금 두 국가론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아까 국제법상 얘기하던데 제가 보는 남북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란단체입니다. 진압돼야 될 반란단체죠. 당연히 헌법 내용을 보면 영토 조항이나 통일 조항을 보면 얘들은 우리가 자유민족 기본질서 생각해서 수복해야 되는 이제 정확한 헌법 해석이고요. 그런데 남과 북을 서로 바라보면 이거는 통일로 가야 하는 이중적 관계이자 특수관계 이렇게 되고요.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가 가입을 했으니 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외교장관 잘 아시겠지만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국가로 인정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건 국제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각의 어느 디멘션에서 보냐에 따라서 성격이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것이지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건 국가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우리 헌법만 가지고 반란단체다라고 우기는 것도 꼭 헌법상은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건 맞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만이라는 관계를 보시면요. 만약에 타이완이 우리 앞으로 국가가 될 거야. 우리 헌법에 국가라고 명시하고 중국하고 관계없이 중국하고 이제 누군 모르겠고 내가 국제사회에서 유엔 가입도 추진할 거고 국가로서 활동하겠다. 국가 승인해달라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사실 대만 내 일부 정당에서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나 아실 겁니다. 아마. 절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이잖아요. 하나의 중국이 워낙 강하시죠. 그쪽 강한데.
그렇다면 저의 희망은 우리 정부도 뭔가 우리 나름의 그쪽이 어떻게 했으니까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막 좋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통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거나 뭐 혹은 따로 살겠다거나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뭐 모든 걸 걸고라도 이거 용납 안 된다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이 저는 물론 그렇게 하면 저쪽이 뭐 튀면 어떡하냐 할 수도 있지만 남북 관계라는 게 서로 뭐 싸우다가 또 뭐 때가 되면 서로 필요하면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원칙이나 이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대원칙, 철학 혹은 이런 기조 같은 것들은 일관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북한 태도에 따라 이게 좀 흔들린다고 하긴 좀 이상하고 좀 맞춰간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바꾸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좀 결기 있는 그런 단호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 뭐 잘 이해했고요. 다만 북한 태도에 따라 맞춘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북의 두 국가로는 우리를 외국으로 따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통일 취향의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작년 말에 갤럽을 통해서 한 걸 보면 69.9%가 동의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절반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해마다 지난 5, 6년 동안 조사한 걸 보면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유엔에서는 국제법상 엄연한 주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것은 이 남북연합과 이 유엔 가입의 두 국가를 계승한 것이고 또 당시 유엔에 두 국가로 가입한다고 했을 때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다 격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영토조항 위반이다. 헌법 3조 그리고 단일 의석으로 가입해야 된다 등등. 그런데 여기서 작동한 것이 정치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그 빛나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30년 뒤에 야당이 자신들의 그 선조 정당이지요. 그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의 두 국가론에 맞춘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헌법상 북을 반란자 단체다, 괴뢰다 뭐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세상은 변합니다. 국제정세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가입이 경천동지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듯이 지금 역시 대전환의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말로 그 유엔 가입 때 또 남북연합 때처럼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DJYS, JP, 노태우 대통령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통큰 대승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색깔론을 가지고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거다.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김건희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예, 통일부 장관님.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관님은 이제 통일부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시고 그래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국민들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 전체의 평가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정부 전체 입장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특히 정보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정부 전체의 정보 평가여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정보 평가에 있어서는 이미 개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님이 3번에 걸쳐서 정부 전체 정보 평가라고
평가가 아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작년 9월에 기자하고 간담회를 하시면서 이 북한이 농축 우라늄 2,000kg을 갖고 있다. 이게 정보기관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수정했습니다. 공개 정보에 의한 거라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니, 미국 과학자 연맹에서 나온 얘기. 격석에서 시정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님은 미국 과학자 연맹 뭐 이런 데 거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분명히 정부 내에서 정부 내 평가를 공유를 받고 거기에 그 정보의 기초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그 중에서 전략적 소통으로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해가 있는 발언을 하셔서 좀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달 있다가는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뭐 3대 전략 핵 국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이 외통위장에 와서 당시 외교장관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교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의 의견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개인이 아니시니까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정부를 국무위원이고 장관님의 말씀은 정부 전체 입장을 대표한다고 이해되는데 그렇게 자기 개인 의견을 막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구성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니 내가 인사청문회 때 그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문제 삼냐고 그러는데, 인사청문회 때는 장관이 아니시잖아요. 아직 장관이 아닐 때 한 얘기하고 장관일 때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변호가 안 되는 얘기를 막 변호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3번의 지금 무리를 일으켰는데 3번 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정보는 우리 독자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어서 동맹과 연합해서 하는 평가로서의 정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냐면, 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미국도 똑같은 정보 평가를 갖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있어서 좀 자꾸 큰 실수를 하고 실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실용 외교가 실언 외교가 되고 있다고 지금 요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 국익에 얼마나 손해를 주는지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이 그런 무책임하게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잘못 이해돼서 지금 그 한미 간의 정보 협력도 중단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를 통해서 한 그 소위 말해서 입장을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첫 번째, 나는 한 번도 다른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정보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통일부 장관 되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하시는 말씀은 이 정부의 정보 평가에 기초한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보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내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못 하고 있다는 그 솔직한 고백인데, 그걸 갖다가 변명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PPT 좀 띄워주세요. 뭐 미국의 기관 CSIS, ISIS 거기서 전부 나온 내용이다. 저도 잘 알지만 그런 내용 없습니다. ISIS도 저 뒤에 보이시죠? We are seeking additional confirmation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서도 확정적으로 구성이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고 얘기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나와서 구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미 당국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지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더 이상 국무위원을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차 지난번에 31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핵 문제를 다룬 이래 20년 동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쌓아온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공유된 정보를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개인
그거는 공개된 정보죠. 주로 아까 말씀한 ISIS 보고서든지 CSIS든지 이 공개된 신문, 방송, 통신 등 이런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언론에게 북핵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긴박성을 강조했던 차원입니다.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장관이 되기 전이죠. 이 자리에서 구성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보 브리핑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8개월이 지나서 지난 3월 달에 이 외통위에서 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얘기를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을 때도 어떤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문제를 삼는다 하니까 오로지 미국이 기준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10년 전부터 공개된 정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건 그건 그것대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된 뒤에 정보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정보 공유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정보 공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충분히 정부가 설명했고 통일부가 설명했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우리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배입니다. 우선 잠깐만요. 그거 띄워주세요. PPT. 네, 추가 질의. 외교부 장관님. 네. 강경화 대사가 브래드 셔먼 의원 만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보셨죠? 네. 브래드 셔먼 의원도 본인의 SNS 계정에 관련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금 회기마다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난번 회기에 44명까지인가가 제일 많은 숫자의 이제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마 전 30분간의 통화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역할을 좀 주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외교부하고 정부 당국에서 좀 더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미국 국회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들은 미국 의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예, 참고로 매년 6월 25일 전후가 되면은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 등 상하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제 행사가 열리고 행진도 하고 하는데 올해도 6월 24일, 5일, 6일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일부 아마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고 한데 현지 공간에도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좀 미 상하원 의원들도 함께 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라고 말씀을 좀 당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죠. 지금은 지금 이제 시장인데 감사의 정원이라고 하는 거를 광화문에다가 만들어서 준공식까지 일방적으로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22개국의 6.25 참전 국가들의 감사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인데 총 206억 조금 넘게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게 똑같은 게 지금 전쟁기념관 앞에도 이미 한 6, 7년 전에 만들어져서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중복해서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외교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결례를 범했다고 보는 게 이 22개 나라에다가 처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에 LED로 되어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이 영상이 표출되게 하는 기계에다가 본인들이 영상도 올리고 본인들이 그 나라에서 해당 나라에서 투자를 좀 해서 여기에 참여해달라, 그리고 돌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회신이 온 게 영상이나 이런 같은 거 관련해서는 단 한 나라도 회신이 안 왔다고 하고요. 돌과 관련돼서는 8개 국가만 지금 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돌로 이미 시공을 하고 시공을 다 끝냈습니다. 200억이 넘게 들었다고 그래요, 총. 그리고 나머지는 그 나라에서 돌을 보내오면 그때 이제 다시 시공을 다시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뜯어내고 또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교적으로 봐도 망신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적 감이 떨어지고 글로벌하지 못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교적인 결례와 망신을 자초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내용 좀 아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그 말씀하신 22개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 사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시공업체도 보니까 설립자가 문선명 한학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낙찰가도 그 업체, 그러니까 한학자 문선명 이렇게 설립자로 되어 있는 그 회사로 낙찰이 39억에 됐는데 다른 업체는 29억에 지방정부들이 이런 외교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외교부에서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케이, 김건희 의원님. 예, 외교부 장관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군함과 상선의 경우는 이 뭐 그 전쟁을 개시할 명분 카수스벨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절반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력 공격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선에 대한 공격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만약 지속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카수스벨리가 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우리 그 피격 사건이 났을 때 처음에 정부에서 그 NSC가 소집되지 않고 NSC 스트럭처가 움직이지 않고 비서실장이 관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피격이 계속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한테는 우리의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우선 그 개선의 조건 카수스벨리는 제가 군함의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최초 시점에는 선박의 화재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피격인지 또는 내부 원인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상황을 공유하고 또 구체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서 여러 관련 부처, 해수부 포함해서 협조 체계 점검을 위해서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수부가 애초에 피격 추정이라고 발표한 거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해수부 장관님 잘 아시지만 우리 공무원 다 해봐서 저도 아는데 그 어떤 부처가 피격 추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피격이 이미 확실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해수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고 그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들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박을 보니까 그 기울지도 않았고 또 인명 피해도 없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당장 이게 피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좀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안보실 차원에서 NSC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유관국들과의 소통 또 외교부 해수부를 주축으로 해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파견하고 군 전문가들이 조인하고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5월 10일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실 예, 됐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예. 그 통일부 장관님, 아까 그 국민들이 납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많이 납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오신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장관이시니까 장관님이 얘기할 때는 장관님이 오랫동안 쌓아온 개인적 지식 이전에 정부 전체 평가, 정부 전체가 갖고 있는 정보 그거를 말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관님이 여기에 말씀하실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외통위에서 장관님이 얘기할 정도니까 그거는 정부가 그렇게 평가하는 정부의 평가인 것이고 정부의 평가를 그렇게 공개했을 때는 그런 어떤 이 전략적 소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정보 차단을 하는 걸 본 순간 이것이 전략적 소통이 아니라 우리 장관님이 실수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앞으로 언행을 하실 때는 이것이 내 개인의 의견인가라고 생각되면 하지 마시고 이게 정부 전체 평가인가, 정부 전체 정보 평가인가를 확인하신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구성에 대해서 받은 거 없다,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부처에 문의하셔서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 입장을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진짜 제3당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이 국무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통일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정부 전체 입장, 정부 전체 정보 평가를 꼭 얘기해야 된다. 거기에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성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외통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님들 대부분은 아마 영변 이외의 구성을 포함해서 이 HEU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고 구성에 대해서도 아마 대개 알고 계셨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저만 갖고 있었던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김건희 의원이 질의하시고 우리 장관님이 답변하시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 장관님 답변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의원의 얘기는 장관님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할 때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느낄 때도 내가 지난번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물어보면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럼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냐? 제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질의였는데 우리 장관님은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다.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한정희 의원님 질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긴급하게 저희 상임위를 열었습니다만 뭐 상임위 열자고 하신 분들이 그다지 별로 긴급하게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나무호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일본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해서 5월 4일 정도에 발표가 됐고요. 정부 조사단이 화재 원인 조사 개시를 한 게 5월 8일이고
그 이후에 5월 10날 외교부가 미상의 비행체가 남우호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다만 기종이나 크기 및 발사 주체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미상의 비행체가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5월 11일 날 청와대는 남우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방부 기술분석팀 추가 파견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원인 규명에 들어가 있고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 잔해 등이 5월 15일 날 들어와서 국내 전문 기관에서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께서 이란 외교장관에게 남우호 피격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것이 5월 17일이고 실제 이란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아니다. 남우호 피격과 관련한 것은 가짜 깃발 작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란 외교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답 생각한 것은 남우호가 그 호르무즈 해협 고기에서 이제 그 닷을 내려서 앵커를 받고 거기서 이제 뱅뱅 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궤적을 보면 거기에서 거의 뭐 원형을 그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떤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두 차례 걸쳐서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그 공격을 받은 후미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었고 선두가 그 UAE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뒷공무니를 맞았으니 저쪽에서부터 온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냥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월 4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란 쪽에서는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서 약간 무작위성 이렇게 공격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딘가 주체를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 그냥 그 공격을 감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이란 정부로서는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공격한 게 아니니까 이게 그거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이란과 또는 미국 간의 어떤 일정 부분의 그 교전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이란의 경우에 물론 이제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별도의 민병대 조직과 같은 게 있어서 혁명수비대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 우리가 한 공격이 맞다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볼 때 저것도 공격을 해놓고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지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혁명수비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공격은 우리가 한 것이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혁명수비대도.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네. 또 부인을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정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어디에서부터 나온 공격인지에 대한 그거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심할 필요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지레짐작으로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했다가 실제 정밀 검사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거나 할 경우에는 또 달라지니까요. 지금 뭐 거의 국방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뭐 조사가 거의 이제 끝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제가 봐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소상하게 결과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란 정부에 만약에 이제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렇게 문제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내에 묶여 있는 우리 선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만약에 그것이 확인된다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점을 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그동안 협의를 해왔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게 워낙 얽히고 설킨 사안이라서 깊이 생각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우리 국민의 안전 그것만 생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란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결과를 근거로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안 질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외교부 장관님, 뭐 하나 질문 드리고 질문 답을 못 하시면 자료로 좀 꼭 내주십시오. 지금 아까 39건의 케이스를 다 분석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영배 간사님도 아까 보여주셨는데 그 케이스 중에 뭐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동하던 선박들이 공격받은 케이스하고 우리 남우호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남우호는 그 위치에 벌써 4월 30일부터 정박해 있던 가만히 있던 선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9 케이스 중에 우리 말고 이렇게 가만히 정박해 있던 배가 이렇게 피격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 네,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과 북은 특수관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국감에서 우리 정동영 장관님께서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명을 하셨냐면 이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 관계 속의 두 국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감에서. 근데 올해 통일 백서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 그냥 그렇게 쓰셨거든요. 표현이. 그러면 지난해 백서에 썼던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특수 관계 개념은 폐기된 것입니까, 장관님? 아닙니다.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인 것이고 북은 외국으로서의 두 국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의 적대적 두 국가와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적 두 국가는 뿌리와 근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백서의 정확한 표현은 작년에 국감에서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5년 동안 유지 계승되어 온 그 입장에 있는 것이 평화적 두 국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표현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통일백서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커지니까 통일부에서 평화적 두 국가로는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수정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해명이 이해가 갑니다. 통일부는 정부의 부처이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과 부처 입장이 별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해명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으셨나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외교부 장관님, 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 입장입니까? 그 통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또 발표한 것은 우리 헌법과 또 현 상황 여러 가지를 깊이 고민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로서도 통일부와 이런 그 방안을 만드는데 함께 고민하고 협의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 입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그 외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런 헌법과 일치하고 또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로서는 조금 이런 초식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최소한도 정부가 백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는 그것이 정부 전체의 어떤 공동된 인식, 나아가서는 아까도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야당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개인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도 통일부 직원들도 그 입장이 많이 공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노력을 더 한 다음에 이런 백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서는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화해 협력으로 가기 위해서 기울여온 노력을 집대성해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달에 2025년 통일 백서를 냈고 이재명 정부는 올 5월 달에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평화 공존 정책이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한 이행 전략으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기술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력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님,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